보통 부문이죠.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이제 보통 TOE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 좀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송 부문에서는 주요 연료가 휘발유, 경유, LPG죠. 제가 빨간 이제 박스에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휘발유에서 가장 많은 소모되는 유종은 경유입니다. 경유차가 가장 많고, 그 이유가 뭐 산업 활동에 하는 화물차나 버스까지 모두 다 대부분의 연료가 경유이기 때문에 경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고, LPG의 이제 제일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LPG는 지금 양이 상당히 증가를 하다가 지금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이후에 경유 소비가 이제 증가하다가 미세먼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지금 경유차 구입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그런 휘발유차로 이동하는 그런 걸 에너지 소비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수송 부문에서는 뭐 2019년 기준으로 1억 100만 톤 이제 저희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피크라고 저희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2018년에 수송 부문에서 9,800만 톤을 배출했는데 수송 부문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가 사실 2019년도에 약간 그 유류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줬습니다. 유류세에 관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에너지 피크, 뭐 온실가스 피크, 배출 피크가 2018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수송 부문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인 수송의 이제 보통은 수단별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그거에 따른 이제 배출 추이를 저희가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수송 부문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거 좀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는 수송 부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저희가 쿼터라고 하는데 25% 정도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는 앞에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14.4% 정도 저희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 산업 공정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 이유가 저희 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입니다. 뭐 석유, 철강 이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 형태 때문에 저희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양이 적지는 않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 배출합니다. 뭐 아주 모토라이제이션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송 부문은 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미국에도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20%대, 30% 이하 이 정도로 해서 수송 부문 어느 나라나 미국, 뭐 유럽 어느 나라나 수송 부문의 배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핵심 분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대 수치를 잠깐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등록 대수는 저희가 90년 이후에 6.8%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2010년 넘어서는 증가율이 한 3%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차량 증가율이. 하지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약 30년 동안 거의 뭐 6.8%, 7%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만 이제 가장 자가용 승용차죠. 가장 수량이 많은 등록 대수가 많은 승용차를 보면 훨씬 그거보다 높은 7.8%씩 증가해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는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가구당 차량 등록 대수인데 이제 저희는 가구당 1.06대. 보통 이제 등록 대수와 가장 밀접한 게 인구당 차량 등록 대수인데, 저희 나라는 1000명당 보유 대수가 약 470
471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877, 프랑스는 602, 독일, 유럽 국가들은 한 600대 정도요, 1000명당.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차량 보유대수 증가에 충분한 잠재력이 아직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앞으로 우리 수송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핵심 정책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대수를 저희가 봤으니까 주행거리죠. 주행거리를 제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표와 그래프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건 총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등록 차량이 1년 동안 총 주행한 그 양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이걸 제가 이제 좀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이제 사업용 차량은 등록 대수도 약간 뭐 한정적이고 500만 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주행 거리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근데 위에 이제 제일 위에 블루 라인인데요. 그게 이제 비사업용, 뭐 자가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주행 거리가 계속 2000년 이후에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뭐 총 보유대수, 등록 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주행 거리도 같이 증가하지만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자가용 차량에서 대부분 다 증가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지금 대당 우리가 뭐 2대 보유한 가구, 3대 보유한 가구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대당 주행 거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등록 대수와 주행 거리를 관리하는 정책이 앞으로 우리 교통 분야, 수송 분야에서는 하나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작년 10월에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송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은 사실은 2가지 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A안은 이제 좀 강력한 그러니까 친환경 보급 그 목표의 그 비율에 따라서 좀 A안과 B안이 나눠지는데요. A안은 좀 강하게 우리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B안은 이제 대형차가 굉장히 또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그 대형차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전동화로 뭐 전기차로 바꿀 거냐 아니면 새로운 뭐 이제 이퓨얼이라는 거죠. 합성 연료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또 도입을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부처 간에 약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나리오 A안과 B안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안은 이제 도로 부분에는 거의 모두 다 뭐 한 전면적으로 전기와 수소 차량으로만 대체하고 나머지 항공 부문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운과 항공 부문은 50년까지 사실은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뭐 모든 현실적인 지금 기술상으로는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운과 항공 연료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볼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이제 아니지만 기술 발전을 최고 수준으로 한 그게 A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일부 지금 이퓨얼이라는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일 건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탄소 배출 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직접 포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새로운 연료를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뭐 경제성 기준에서 보면은 좀 낮은 대안이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을 전제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측면에서 이제 시나리오 안에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차에 대해서는 이퓨얼이라는 그런 연료를 같이 보급하는 것을 국가 정부의 이제 공식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2030년 이제 작년에 같이 발표를 했죠. NDC 상향안
2030년의 목표를 저희가 국가 목표 40%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에 수송 부문에서는 37.8%까지 감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 37.8%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제 배출은 6,100만 톤만 이제 배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2022년이니까 곧 채 9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친환경차를 이제 보급해서 빠르게 전환하는, 그게 가장 이제 감축하는 양은 가장 큰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사업 총 450만 대까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 목표인데, 그 중에 50만 대를 주행거리가 훨씬 2배, 3배 정도 많은 사업용 차량을 좀 중심으로 해서 50만 대를 먼저 선도적으로 좀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 2030년까지 저희가 수송 부문에서는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친환경 차량만 제대로 잘 전환이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정책의 핵심, 우리 수송 부문에서 정책이 될 겁니다. 해외 추진 현황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뉴스나 신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보면 유럽은 이제 유로피안 그린딜이라고 해서 EU 집행이 2019년에 이미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작년에 2021년 6월에 이제 뭐 Fit for 55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지금 기존 목표를 훨씬 더 55%까지 상향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투자 수단으로는 공정전환 체계나 뭐 앞으로 10년 동안 30년까지 1조 유로 정도 그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t for 55는 이제 그 기존은 유럽이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걸 강화하는 이제 정책인 새로운 방향인데, 최근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그게 이제 금년 말인 하반기에 저희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EU에서 이걸 포함한 새로운 그 정책을 제시할지는 이제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송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EU 전체적으로 90% 이상 감축하겠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연비, 그리고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금 제도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100명 대를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 인프라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2030년까지는 2005년 기준으로 이제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그린 기후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정부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거라고 하고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이죠. 그것도 하나의 통상 문제도 있지만은 이 큰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큰 세 가지 주요 법안 정책 중에 하나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에서 탈탄소 하면은 이제 지금 가장 핵심이 이거죠. 내연기관차를 언제 금지시키느냐. 제가 표에 정리는 했지만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고, 내연기관차 금지 법안 이것을 이제 통과는 했는데, 아직은 지금 독일이 좀 제조업 자동차 산업이 이제 강해서 그런지 아직은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제가 확인해 보면 있고, 이게 국가별로는 조금씩 자기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EU는 확고한 건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40년 이전에 전부 다
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은 특히 뭐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확고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NDC 달성 측면에서 제가 50년은 먼 것 같아서 좀 쟁점 한 5가지 했는데요. 지금 사실 건물과 수송 분야는 산업 경쟁력을 항상 고려해가지고 우리 이제 감축량을 조금씩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NDC 할 때도 40% 달성을 위해서 37.8% 수송 부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다 우리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아까 보급을 30년까지 50만 대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이 목표는 사실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 안에 빨리 2, 3년 안에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서 적은 소형 화물차부터라도 이렇게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성과지표 수요 관리와 관련된 이제 성과지표 얘기되는 주행거리인데 지금 이런 주행거리를 저희가 4.5%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야심찬 목표이거든요. 왜냐하면 등록대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주행거리를 18년 대비 4.5% 감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이 아마 정책에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정책 추진 상황 방향에 대해서 교통부문 관련된 걸 제가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과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탄소 저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었고요. 환경부는 이제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무공해차로 전환을 빠르게 전환할수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환경부의 목표나 이제 실제 중점 정책을 추진한 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새로운 신기술들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소펀드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혁신하는데 선도하겠다. 그리고 해운 부문에 대한 어떤 자율차처럼 자율운항 선박도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들 좀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저희 교통에 관한 것을 좀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 측면에서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이런 측면에서 항상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향후 새로운 이 정부에서는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고 하나 이제 경제 전체 우리 탄소 시장과 연계된 건데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서 개편할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 방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저도 이제 아직은 뭐 불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수송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과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이제 좀 제가 스테이크홀더죠. 정부와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그 중간에 이제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수송 부문은 앞에서 정부 정책을 살펴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총괄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지만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서로 얽혀 있는 좀 가버넌스를 어떻게 제대로 확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마련한 것들이 실제 감축이 일어나는 지방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 달성을 위해서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규제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수용성 높게 이렇게 제대로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향후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굉장히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의 구유로 티켓이 한때 이제 뭐 잠깐 지난달에 한동안 나왔다 하는데 좀 어떤 한시적이라도 강력한 어떤 시장을 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전 정부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뭐 구유로 티켓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충격을 정부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던져주는, 시장에 던져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시장 측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탄소 가격이든 아니면 우리 수송 쪽에서는 이제 외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혼잡 비용, 뭐 사고 비용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재화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된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퓨얼이라는 것들 그리고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분명하게 도입이 돼서 이제 확대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가격 합리적인 가격 설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 국민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긴박하다.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